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이제 문제를 내놨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통합경제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통합경제 책은 이제 경제경 통합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기본만 해놨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경제도 출제될 수 있긴 하지만, 기본 문제는 이제 경제 태길 문제로 출제될 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저희 교과서 같은 경우, 지금 문제집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 통합 또는 경제 단일까지 다 커버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체만 공부하시게 되면 태길 공부까지 다 커버되도록 일단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강 수업, 실제 하는 수업에서는 제가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설을 봤을 때는 좀 이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경기 변동 이론, 이제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주잖아요. 세 고전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하고 세 케인즈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으로 구분되고, 세 고전학파가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 화폐, 경기 변동 이론, 그 다음에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그 다음에 세 케인즈학파 쪽은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제 시험 비중을 보게 되면 화폐 쪽은 좀 중요하지 않고요. 실물 쪽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케인즈학파의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요거를 좀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 고전학파, 세 케인즈학파의 차이점 보면, 세 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균형을, 그러니까 경기 변동을 균형의 연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경기의 변동을 균형의 연속. 그 다음에 세 케인즈학파는 경기 변동을 균형에서 이탈로 본단 말이에요. 이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분 사이클 그림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장기 추세선이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쉬운 말로 잠재 GDP라고 이해했을 때, 실제 GDP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경우를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이 그림상에서 의미는 잠재 GDP로부터 실제 GDP가 이탈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경기 과열, 밑에 경기 침체. 이게 일반적 경기 변동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인정 안 하는 게 실물 균형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그럼 경기 변동을 균형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에서, 즉 잠재 GDP에서 이탈되는 거를 경기 변동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자체를 잠재 GDP의 변화로 보는 거예요. 실제 GDP 변화를 잠재 GDP의 변화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균형 음속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세 고전학파의 주장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보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자연 실업률이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연 실업률의 정의는 뭐였냐면 완전 고용 실업률 또는 잠재 GDP에서의 실업률 아니겠어요? 이게. 따라서 잠재 GDP 이렇게 변하더라도 실업장 발생하죠. 잠재 GDP는 완전 고용 달성됐을 때 GDP니까 이때 실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실업자들 또는 구조 또는 마찰만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거고, 근데 1번은 경기 변동 이론의 원인 물어보죠. 기술 충격이 원인이다. 이거는 다 배우셨고, 그 다음에 잠재 GDP 변화, 즉 균형의 연속을 보니까 경제 주체들, 즉 소비자나 생산자나 뭐 상관없이 다 합리적 행위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반박하는 세 케인즈학파죠. 세 케인즈학파는 어떤 비합리적인 행동 때문에 경기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고전학파 계열은 항상 완벽한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약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4번을 좀 잘 봐주시면, 4번은 RBC 이론에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지속성. 보통 이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오늘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지속성인데,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RBC론에서 노동의 기간간 대체라는 게 있어요.
대체.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임금을 강조하거든요. 임금. 그럼 이제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간이 두 개 있다고 해서. 그래서 현재 실질임금이 W1, 미래 실질임금이 W2라고 하면 이걸 상대 임금으로 바꿔요. 그 상대의 가격은 예전에 우리 배울 때 PI분의 PX로 썼잖아요. 그럼 상대 임금 쓰면 똑같이 Y축이 미래니까 W2분의 W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와 미래가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현재 같이 바꿔주면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W2분의 1 플러스 R W1 이렇게 식이 돼요. 따라서 노동 기간 자체에 따르면 노동의 공급은 펑션 W2분의 1 플러스 R W1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이 LS는 현재 노동 공급입니다. 현재 노동 공급. 자, 이때 실질 임금이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요거 실질 임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실질 임금 상승. 요거죠. W1. 그러면 현재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현재 노동을 늘린다는 거예요. 지금 일한다는 거죠. 지금. 그럼 노동 기간 자체니까 현재 일을 하되 미래 노동은 줄어드는 겁니다. 미래 노동은 감소. 그러니까 미래 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이 얘기는 같은 말 뭐예요? 미래 여가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게 미래여가 감소가 아니라 미래여가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기간 자체에서 요 내용 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미래 실질임금, 현재 실질임금, 이자율이죠. 이 세 가지 변수가 현재 노동과 미래 노동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노동의 기간화 대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알아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중요성 있는 문제 4번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